안녕하세요. 용액의 농도를 강의할 이성재 선생님입니다. 자, 이번 강의는 화학 1에서 배웠던 몰 농도의 심화 과정입니다. 자, 몰 농도 이외에 여러 가지 농도가 존재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목표입니다. 퍼센트 농도, ppm 농도, 몰랄 농도의 뜻을 이해하고 여러 가지 농도의 용액을 만들 수 있다입니다. 오늘 강의를 통해서 여러 가지 농도에 대해 알게 될 것이고, 자, 이러한 용액의 농도가 우리의 삶에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자, 다음 목차입니다. 자, 우선 농도가 왜 필요한지 그 이유를 한번 살펴본 후에 퍼센트 농도, ppm 농도, 몰랄 농도 순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영상은 거침없이 하이킥이라고 하는 시트콤의 한 장면입니다. 자, 영상 먼저 보고 오겠습니다. 아유, 지가 왜 이렇게 짜? 짜긴 뭐가 짜? 짜요, 어머님. 너무 썰었나봐요. 짜다니까. 물 좀 붓고 데우시지 그러셨어요. 짠 거 안 좋은데. 자, 영상에서 이순재 할아버지는 국이 짜다고 하는데 같은 국을 먹은 나문희 할머니는 하나도 안 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일들은 우리의 밥상에서도 흔하게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자, 똑같은 국을 먹었는데 누구에게는 짜고 누구에게는 싱거운 이유는 무엇일까요? 두 가지 정도의 보기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자, 국물의 A 영역은 엄청나게 짜고 B 영역은 엄청 싱겁기 때문에. 두 번째, 자, 똑같은 국물을 먹어도 사람마다 느끼는 짜다의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자, 어떤 것이 옳은 답일까요? 자, 1번과 같은 일을 화학 1에서 배운 엔트로피에 대해서 조금만 생각해 보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죠. 자, 물 속에 잉크 한 방울을 떨어뜨렸을 때 시간이 지남에 따라 물 전체가 검게 변하는 것만 봐도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2번처럼 똑같은 정도의 자극이지만 사람의 인지하는 정도가 차이가 나서 사람마다 다르게 느낀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데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런 고민에 빠져들게 됩니다. 조금 더 객관적으로 표현할 수는 없을까? 짜다, 싱겁다가 아니라 어떤 사람이 들어도 이 국의 짬의 정도가 얼마인지 알 수는 없을까? 자, 그렇게 묽고 진함의 정도를 수치화시켜 보자는 생각이 농도라고 하는 것을 탄생시켰습니다. 농도를 알기 위해서는 용액에 대해서 조금 알아야 하는데, 자, 우리가 모두 배운 내용이지만 다시 한번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자, 용액은 물질의 상태와 관계없이 두 종류 이상의 순물질이 균일하게 섞여 있는 혼합물을 말합니다. 자, 이때 용액의 대부분을 이루는 것이 용매이고 용매 속에 섞여 들어가는 물질이 용질이 됩니다. 자, 농도는 일정한 용액 속에 녹아있는 용질의 상대적인 양을 표시한 것입니다. 즉, 용질이 용액 속에 얼마나 있는지를 수치화시킨 값이라고 할 수 있죠. 자, 용액은 물질의 상태와 관계없이 균일하게 섞여 있는 혼합물입니다. 따라서 우리 주변에는 다양한 종류의 용액들이 존재하게 되는데, 자, 대기는 기체 혼합물입니다. 질소기체, 산소기체, 수소기체, 아르곤기체 등등이 균일하게 잘 섞여 있는 대기는 용액입니다.
탄산음료 또한 이산화탄소 기체가 물에 용해되어서 탄산이 되는 것을 우리가 마시는 것이죠. 식초는 아세트산이 물에 녹아서 만들어진 용액입니다. 자, 합금 또한 용액인데요. 두 종류 이상의 금속이 섞여서 원래 금속의 성질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대표적으로 청동은 구리와 주석이 섞여 있는 것이고, 황동은 구리와 아연이 섞여 있는 것을 말합니다. 자, 퍼센트 농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퍼센트 농도는 우리 일상에서 가장 많이 이용되고 있는 농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퍼센트 농도는 용액 대비 용질의 양을 백분율로 나타내는 값을 말하는데, 질량으로 나타낼 수도 있고 부피로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자, 질량 퍼센트 농도의 경우 용액의 질량분의 용질의 질량에다가 100을 곱해서 나타내고, 자, 부피 백분율의 경우에는 용액의 부피에다가 용질의 부피 거기에 이제 100을 곱해서 나타내는 값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질량 퍼센트가 조금 더 많이 그리고 흔하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사용하는 많은 제품의 성분 표시를 보면, 자, 이런 식으로 퍼센트 농도를 많이 사용해서 나타냅니다. 다음은 ppm 농도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자, ppm은 파트 퍼 밀리언, 즉 100만 분의 1을 나타내는 거고, 100만 분율을 말합니다. 전체 100만, 즉 10의 6승계죠. 10의 6승계의 전체 속에 특정 물질이 얼마만큼 포함되어 있는지 질량비와 부피비로 나타내는 것을 말합니다. 자, 대기 중에 오존이나 이산화탄소의 농도, 광물 속의 중금속의 농도 등과 같이 용액에 녹아있는 용질의 양이 매우 작을 때 사용하는 농도값입니다. 자, ppm 농도는 용액의 질량 분의 용질의 질량에 100만을 곱하여서 나타냅니다. 자, 우리 도로 옆에 전광판을 보면 ppm 농도를 아주 쉽게 찾아볼 수가 있는데, 자, 0.002 ppm 이라는 말은 대기 10의 6승g 중에 아황산가스가 0.002g 존재한다 라고 하는 뜻이 되겠죠. 다음은 몰랄 농도입니다. 몰랄 농도는 일상생활보다는 화학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농도입니다. 자, 몰랄 농도는 소문자 m으로 나타내게 되는데, 용매의 질량 kg 분의 용질의 양 몰로 나타냅니다. 자, 이 단위를 보면 어디선가 본 것 같은 느낌이 든다고 한다면 열심히 공부한 증거가 될 수 있겠는데, 네, 맞습니다. 몰 농도. 자, 라지 M으로 나타내는 몰 농도가 용액의 부피, 리터 분의 용질의 양, 몰로서 나타내게 되죠. 자, 그래서 여기 자, 용액의 부피로 나타내느냐, 질량으로 나타내느냐의 차이인데, 몰 농도가 있는데 왜 굳이 몰랄 농도를 쓰냐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자, 저번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배웠지만, 자, 부피는 온도에 따라서 변합니다. 온도에 따라서 부피는 변하는 값입니다. 자, 따라서 몰 농도는 온도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값이 됩니다. 자, 하지만 질량이라고 하는 물리량은 온도에 영향을 받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온도 변화에 관계없이, 자, 일정한 값이 필요한 경우 몰 농도 대신 몰랄 농도를 사용하면 되겠죠? 자, 즉 필요에 따라서 알맞은 농도 값을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겠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달다, 그리고 짜다, 진하다
등과 같은 어떤 인간의 주관이 아주 많이 포함이 된 그런 표현들을 농도라고 하는 개념을 통해서 조금 더 객관성이 가미된 수치로 표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과학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 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고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